아, 아, 아. 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닉스입니다. 예, 오늘 점심에 뭐 잘못 먹었나. 속이, 속이 안 좋네요. 음, 뭐야, 이런 단축키가 있었어? 아니, 아니, 나 이런 단축키 있는 거 처음 봤는데? 저런. 자, 오늘은, 예, 4.5장 6화서부터 스토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음이 다였죠? 6화부터 봐야 돼서. 잠시만요. 이 소리 좀 잠깐 좀 키울게요. 자, 갑시다. 본인이 똑똑히 보았다네. 분명 밀려들어온 태풍과 쓰레기들 사이에서 공 같은 것이 있었음을. 공도 있고 사람도 해변도 있으니 이럴 때 놀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걸 해변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돈키호테, 여기 놀러 온 거 아니라니까? 본인도 아오. 주어는 고마우나 우리 모두의 단합을 위해 잠시 휴식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인 것이오. 그래, 앞으로는 표정이라도 숨기면서 말하는 게 어때? 아니, 나도 동의하오. 이상씨? 돌이켜보면 헛들과 이렇다 할 체육활동을 한 적도 없어. 구기 종목에 특출한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참에 경험하는 것도 귀중할 테지. 그러니 해봄이 어떤가? 발리볼. 참... 준비가 안 됐는데 한그럽게 공이나 튀기고 있을 때가 아닌데 애초에 우리는 요새 너무 풀어졌어. 그래, 저번이 유독 운이 좋았던 거겠지. 이스마일이 이제는 전방위로 음산한 중얼거림을 읊기 시작했다. 차라리 잠시라도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면 좋겠지. 하자. 비치 발리볼. 현명한 선택이요. 내가 공을 찾아오겠네. 참... 관리자께서 결정하신 유희다. 모두 표정 풀고 기쁘게 받들도록. 알았다고. 뛰다가 허리나 삐끗하지 않으면 좋겠구만. 경기 규칙과 규격은 알고 있다. 직접 경기장을 그리도록 하지. 툴툴대는 수감자나 즐거워 보이는 수감자, 묵묵한 수감자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 모두가 비치 발리볼을 하기 위해 공터로 나갔다. 이 선택으로 분위기가 원만해지기를 바라며 나도 몸을 풀었다. 잠시 후 자, 그럼 가겠어. 갯벌 위에 그려진 질척한 경기장. 낡아빠진 공이 돈키호테의 토스에 팡! 소리를 내면서 제대로 공중으로 떠올라줬고 이렇게 하는 것이오? 이상이 잘 맞받아 쳐주면서 드디어 그럴듯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렇지. 잘하네. 으차! 어이구야. 쓸데없는 짓이야. 자! 오티스 씨, 방금 공 못 피했으면 저 죽을 뻔했을 것 같은데. 훈련의 일종이다. 노슈, 공은 칼등으로 치면 안 돼. 자, 내가 받았어. 어! 이럴 시간에 고래의 특징이라도 공부해둔다면
대호수를 건너갈 나침반도 없는 것 같고. 젠장, 그 자식은 분명히 어떻게든 살아있을 거야. 아이씨 진짜! 이스마엘의 반응에 더는 참을 수가 없게 되었는지 히스클리프는 공을 터뜨려버릴 기세로 걷어찼고 조준을 잘못해서 날아간 곳은 며칠 전 보았던 깔끔한 모래사장의 경기였다. 공이 터져버린 거야? 네, 가시되지 않은 플라즈마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군요. 플라즈마? 왜 그런 게 있는 건데? 둥지와 뒷골목을 구분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죠. 형식은 제각각이더라도 모든 둥지의 경계에는 비슷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뻔하지. 뒷골목 사람들이 둥지로 못 끼어들어오게 하려는 울타리는 어디에나 흔하게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저 기술로는 흔적도 안 남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런다는 건 보란듯이 터뜨려버려서 그것마저도 오락으로 만들려는 생각인 거지. 부자들은 즐길 놀이가 많겠어. 기술의 구체적인 의도나 과시성에 대해서는 제 쪽에선 말할 수 있는 게 없군요. 공 1시간이나 걸려서 찾았는데. 다들 정신 차려. 저 공 터지는 소리 때문에 개딱지 놈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너 이따가 보자. 분명 운동을 통해 극적으로 단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망했어. 대체 또 왜 이렇게 된 거야? 뭐 이제는 익숙해질 때도 되지 않았나, 관리자 양반? 저것 때부터 빠르게 처리하자고. 와, 이스마엘 살벌한 거 봐. 저기 이스마엘, 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결국 한 차례 전투가 끝나고 나는 이스마엘을 불러 세웠다. 지금껏 그래본 적은 없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 대화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있을 수는 없었다. 네, 그러시던가요. 여기 도착한 후로 계속 다른 생각이 잠겨있는 것 같아서 다같이 활동할 때도 조금 겉돌고 있다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 당연하죠.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여기서 정신 놓고 희희낙낙하고 있으니까요. 중요하다는 건 그 대호수에 대한 이야기야? 네, 지금의 우리로는 거기에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네. 그래.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는 정확한 이유가 뭐야?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적어도 반년은 호수와 그것들에게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요.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경험을 더 쌓는다던가요. 관리자님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자신의 몸을 지킬 정도는. 관리자님의 단련이라면 제가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오티스 씨도 분명 관리자님을 돕는 것에는 협조하겠죠. 그럴 만한 상황이 온다면. 잠깐. 이스마엘, 반년이라니. 우리가 그 정도나 시간을 허비할 순 없잖아. 허비? 허비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짓들이 더 허비 같은데요? 그리고 놀고 있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저 행선지를 잠시 다른 곳으로 돌렸다가 돌아오면 되는 건데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모든 구획의 황금 가지를 파악한 것도 아닐 뿐더러 비포팀의 사전 답사가 준비된 것도 아니니까요. 핑계는
다른 잘난 이유가 있다는 것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됐든 이번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테죠. 그럴지도요. 개판이네 정말. 그러면 적어도 상세한 항해 계획과 전투 방향을 듣자 하니까. 대화에 진전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때쯤 갑작스럽게 히스클리프가 끼어들었다. 당신은 또 뭔데요? 닥쳐. 지금 너 혼자 개고생해? 여태껏 다 쳐 뒤져가면서 굴러왔잖아. 여기 있는 놈들 전부. 이번에도 결국 어떻게든 될 거라고. 그러니까 대호수 위에서는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고요. 관리자님이 수정당해도 끝이고 그것에게 우리가 먹혀서 더는 시간을 되돌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알아듣겠어요? 지금까지의 상식으로 움직이다간 진짜 우리는 끝장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 새끼도 못 죽일 테고. 좋아. 네 말이 맞다고 쳐. 이대로 가면 우린 다 돼지고 나도 아니 돌아갈 수 없게 될 거라고 치자고. 그래서 잠깐이라도 놀면 뭐가 좀 덧나냐? 그 망할 고래 새끼들이 더 세져? 분위기를 계속 조져놨으면 같이 어울리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제법 웃기네요. 히스클리프 씨? 당신이 뭘 안다고 상식 운우네요. 고래를 만나본 적은 있어요? 데오스에 가본 적이나 있고? 뭘 답지 않게 이제 와서 아는 척이죠? 배 위의 생활에 대해서는 알기나 해요. 알 리가 없죠. 팔자 좋게 자기 연인인지 뭔지 모를 이름이나 중얼대고 버스에 기대 졸다가 틈나면 성질이나 바락바락 내는 댁은 그만해라. 물 아래에서 기어오는 것과 하늘 위에서 떨어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죽여야 하고 산성 태풍, 참치 쓰나미, 뇌압 폭풍 같은 이름도 다 떠올리기 힘든 수많은 종류의 호수 재해들과 그 폭풍 때문에 발생하는 산만한 크기의 파도, 크게 지나가면 또다시 나타나는 개같은 괴물들. 등을 맡긴 동료는 잠시 한눈판 사이에 죽어있고 하나같이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그 지옥 같은 호수에 대한 모든 일들은 당신 같은 얼빠진 사랑놀이 중인 반푼이는 100번 더 죽어도 모를 일일 테니까. 그만하라고 했지! 누가 말릴 새도 없이 히스클리프의 주먹이 이스마일을 향해 휘둘러졌다. 너 따위가 뭘 한다고 함부로 짓거려! 이보게들. 안절부절하는 이상이 안타까울 정도로 누가 끼어들 수도 없는 빠른 공방이 이어져 갔다. 히스클리프가 이스마일의 뺨에 주먹을 꽂아 잠시 우세해진 듯 했지만 곧이어 이스마일이 주먹을 내지려는 듯하다 히스클리프의 다리를 걷어찼고 그는 그대로 넘어져 나 동그라져 버렸다. 이스마일 잠깐만.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이스마일은 메이스를 쥐었다. 금방이라도 휘두를 기세를 들어 올리지만 그 팔은 분노로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는 게 보인다. 그래, 머리통을 내려치려고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죽여! 상관없어. 어차피 살아날 테니까. 나하고 다를 거라 생각한 내가 바보지. 역시 다들 똑같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무슨 심경의 변화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마일은 조금 커진 눈으로 히스클리프를 쳐다보더니 메이스를 바닥으로 힘없이 던졌다. 이런 불상사를 다시 보고 싶진 않았소만 결국 벗들과의 다툼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인가.
쟤네 보니까 우리 옛날 생각나지 않아? 저렇게 치고받고 싸울 때가 있었는데. 누님, 쉿. 단테, 첫 임무로부터 큰 분란이 발생한 적은 없었기에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수감자들의 업무 불안은 관리 실패로 간주되어 추후 귀책 사유를 물을 수 있습니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나는 간신히 째깍거림을 참았다. 이것이 어떻게 관리자님의 책임이지? 저 머저리들이 멋대로 싸웠을 뿐이지 않나? 그러한 일을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관리라는 직무죠. 이놈. 그만해요, 여러분. 맞소. 이런 상황은 영웅적인 우리 림버스 컴퍼니와는 어울리지 않소. 기어들어가는 싱클레어와 돈키호테의 만류, 파우스트의 담담한 목소리와 나를 두둔하려 언성을 높이는 오티스. 그 모든 것들이 뭉쳐져 불쾌할 지경에 이르렀고 그만해 얘들아. 당장 내가 떠올릴 수 있는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었다. 이스마일, 히스클리프. 뭐 너희는 당분간 같이 일하지 마. 서로 마주치지 말고 혼자 있어줘. 적어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떠올리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자. 나라고 저 면상을 굳이 찾아보고 싶진 않아. 그렇게 분위기는 우중충해 보이는 이 갯벌과 다를 바 없이 가라앉았고 자, 이제 견적도 나왔으니까 슬슬 폐품을 모으러 가셔도 될 것 같네요. 나머지 수감자들과 폐품을 수집하며 또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와, 충격이야. 이스마일이 저렇게 격한 감정을 보였다고? 씨. 뭔데? 모두에게 답답한 나날이 계속되었다. 아니, 오티스만큼은 예외 같아 보이지만 어이, 그렇게 연결하면 흡기 쪽에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인이 3개나 나뉘는데. 답답하군. 직접 시범을 보이지. 이런 건 내가 공병대들과 작전을 지휘했을 때에 비하면 공방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지식이 많은 건지 오티스는 계속해서 어금니 보트 센터 사람들의 개조를 도왔다. 파우스트 양, 혹여 수감자들의 신상 명세서에 기호품이나 취향에 대한 기록은 없소. 그런 것까지 작성해두지는 않습니다. 이상씨, 벌써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조치는 관리자님의 판단을 우선하는 것이 올바른 수감자. 에헤이! 싸운 거 풀 때는 술만 한 게 없다니까. 어디 내 비장의 술이라도 내줘? 설마 지난번부터 계속 말한 킹크랩계 뇌수 담금주요? 그건 나도 좀 땡기는데. 아니요. 내가 직접 물어보겠네. 마음은 고맙네. 안 될 것 같은데. 이상은 어떻게든 히스클리프와 이스마일의 갈등을 풀려는 듯 이것저것 노력을 하는 듯 했다. 분. 아니, 여기서는 다 분이 맞다. 어허, 그래. 숨이 아직 붙어있을 때 그렇게 해보는 것도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는 방향이겠군. 고통을 더 가하기 위한 제안은 아니었으며 그저 조리하기에 알맞은 방향을 말한 것뿐이다. 저희 언제 저녁 먹을 수 있어요? 벌써 그 대화만 30분째예요. 레인, 나 죽어. 배에서 크랩개들 울음소리가 나.
누님,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루시와 메르소는 어떻게든 크랩게를 맛있게 만들어 보려는 연구를 하는 것 같았다. 뭐 나는 맛을 볼 수 없지만 보기엔 그럴듯해져 갔다. 꼬맹이들, 그리로 튄다. 꼬맹이! 아니요. 자, 싱클레어군, 마무리를 부탁함세. 그레고르 씨, 저는 왼쪽 다리 할게요. 알았다고. 으차! 다른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크랩게의 사냥과 폐품 수집에 전념이었다. 몇 번 해보더니 익숙해진 것인지 내가 몇 마디 하지 않아도 다들 알아서 멋진 협동 작전을 보여주기도 했다. 히스클리프는 와, 그레고르 씨, 불쇼라도 보여주시는 건가요? 좀 더 화려하게 휘감더라. 아니, 저건 그냥 타는 거잖아요. 빼내었다. 이미 음식의 기능은 상실한 것 같지만 나 주시오. 아직 다리를 3개밖에 먹지 못하였어. 히스클리프군. 히스클리프? 뭐야 그게 저기 길잡이 그 인간이랑 면담하고 왔어. 이제 괜찮아. 면담 맞지? 아무튼 말썽은 안 일으키도록 하겠어. 그것뿐이야. 그러니까 나도 하나만. 베르길리우스와 했다는 대화가 정말 대화만 나눈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와 달리 그가 자리를 비우지 않는 덕에 그나마 히스클리프라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스마일은 단테, 잠깐 괜찮겠습니까? 오가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얘기겠지만 이미 대충 전달받았겠습니다만 두 문제아들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었습니다. 보았던 것처럼 히스클리프에게는 교육을 진행해 효과를 보았지만 이스마엘은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해결할 이유가 없다고 할까?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뜻인지 묻고 있겠군. 설마 설명까지 덧붙이는 친절을 바라는 건 아니겠죠. 조만간 직접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애초에 이런 애들 뒷바라지나 해주는 듯한 일은 제 소관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관리자 단테. 알고는 있어. 고맙게도 생각해. 앞으로는 제가 나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둘 사이에 면담을 한 것은 최근 업무 성과가 나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작은 성이라고나 생각해 두시죠. 그럼 저는 그 어금니 사무소 해결사들과 얘기할 것이 남아서. 결국 그렇게 눈에 띄는 소득은 거의 없이 이스마일을 혼자 남겨두게 되었다. 보트센터의 사람들에게 듣자하니 늦은 밤에 이스마일 혼자 빠져나와 이것저것 준비를 하는 것 같다는 듯했지만 정작 내가 직접 갔을 때도 돌아다니는 이스마일을 발견해 불렀을 때도 그녀는 나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무시라기보다는 무언가에 집중해 있는 듯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 아직도 그 명확한 답이 떠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메피스토 팰레스의 계조는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다.
버스의 개조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에 수감자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오! 이것이 새롭게 변한 버스의 모습이요? 이것은 버스배요, 배버스요. 버스배 아닐까? 바퀴는 어디 갔죠? 이러면 유사 이후에는 쓸데없는 걱정이군. 당연히 배와 버스의 형태를 오갈 수 있게 개조했지. 그런 신기한 요술 버스 같은 일이 진짜 일어난다고? 메피스토펠레스는 원래부터 여러 가능성에서부터 나오는 각종 기능을 지닌 버스였어요. 파우스트가 말하지 않았나요? 자자, 그쯤들 하시고 시동을 걸어보죠. 미카가 무언가를 조작하자 버스 아니 아니 버스는 부르르 떨면서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가 이전에 들었던 비명과도 같은 괴상한 소리와 함께 버스는 푸드득 꺼져버렸다.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형상 변환 쪽 장치가 문제인가?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네. 대체 뭐가 부족하면 저런 소리가 나는 거야? 미카, 아무래도 저번에 적당히 때운 그게... 뭐? 적당이라고 했나? 어쩔 수 없었다고요. 부품이 모자랐단 말이에요. 원래는 대체가 안 되는 부품이 있는데 그게... 이거 분명 엔진 소린 아니라고 했었지? 이전에 마주했던 거대 돌연변이 개체입니다. 이쪽으로 오고 있군요. 전과 같은 소리에 이끌렸나 보. 마침 잘 됐네. 저 커다란 놈 분명 등딱지에 그 부품을 달고 있었어. 맞지? 그렇긴 한데요. 누님, 아니죠? 맞는데 그 부품이 비싸고 만들기 힘들어서 많이들 필요로 한다는 그거 맞잖아. 근처에 있던 다른 보트센터 직원분들도 많이들 돌아가셨다는 건 기억하고 계시죠? 그거야 부품 때문이 아니라 갑자기 덮쳐 들어온 거니까 그런 거고, 지금은 여기 우릴 도와주실 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으니까. 맞다, 우리 완전 거질 때부터 보트센터 세우는 걸 도와주던 분들도 저놈이 다 죽였지? 이번 기회에 속 시원하게 박살내버리자. 킹크랩계 뇌수 담금주도 더 만들고. 누님? 우리도 나눠줄 거지? 우리요? 이번 킹크랩계는 몇 년씩이나 해를 묵었다고 하니까요. 같은 놈이겠네요. 아무튼 그놈만 잡아 죽이면 해결된다는 거 맞냐? 바로 그렇지. 바로 그렇다는데 시계대가리. 히스클리프는 당장 부스로 올라가자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아니요, 차라리 잘 됐지 않나요? 이스마엘? 나 참, 미스, 어디 있다가 온 거야? 당연히 대호수에서 버틸 수 있는 준비들을 하고 있었죠. 고래에 대한 가이드라도 빼곡하게 만들어둬야 최소한의 공부라도 하지 않겠나요? 나 그런 거 안 읽는 거 알면서 또 그런다. 그럼 읽을 수밖에 없도록 귀에 못이 박히게 해드리죠. 관리자님, 보셨죠? 저희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해요. 준비해야 할 것도 훨씬 많고요. 저 킹크립계는 쫓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두고 버스 개조는 좀 더 뒤로 미루죠. 그렇게 시간을 벌면... 이스마엘, 나는 모르겠어. 물론 내 기억이 전부 날아가서 더 체감되지 않은 걸 수도 있지만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이해도 안 되고, 내 말을 들어주고 반영해주고 싶지만 그건 모두를 위한 방향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 모두는 무슨 모두예요? 솔직해지죠, 저희. 지금 여기에 정말로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다들 자신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림버스 컴퍼니와 계약했죠. 저도, 이전번의 이상씨도,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수감자들도요. 결국 자신이 이루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당신도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 생전 알지도 못했던 황금 가지라는 걸 억지로 찾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보다 개인적인 동기로 움직이면서 왜 모두를 위하는 척이신 거죠?
너 이 자식 감히 관리자님께! 그만.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 베르길리우스는 아무렇지 않는다는 듯 우리 사이로 파고들었다. 이스마엘, 면담 때 분명하게 이야기했지. 계약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계약? 그래요. 여기는 회사니까 그렇겠죠. 이스마일은 이제껏 본 적 없는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 속에서 느껴진 건 분명한 적이었다. 그래요. 그 잘난 계약은 지키죠. 관리자님. 당신이 시키신다면 따르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게 바라는 게 있다면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앞으로 제가 주제넘게 나서서 무언가를 돕거나 설명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뭐예요? 저 집채만하게 큰 놈 죽이러 가자는 명령 아니었나요? 명령해 주시는 대로 계약에 따라 기꺼이 따르죠. 관리자 단테님. 말을 끝낸 이스마일은 마치 다음 명령은 내리라는 듯 나를 멀뚱하게 쳐다보았고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가자. 이스마일은 내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몸을 휙 돌려 가게 밖으로 먼저 나갔고 나 역시 나머지 수감자들을 이끌고 그녀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때 사납게 몰아치는 파도 소리와 모든 것을 부수는 폭풍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파괴적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간다. 그 파도를 몰고 있는 칸날 같은 폭풍 속에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의 팔, 다리와 살점들, 그 중에 배 위에서 안간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 이스마일과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만 같은 거대한 눈동자가 묵묵히 바라보는 모습이 어쩌면 이것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스마일의 행동과 관련된 실마리일까? 이제는 단테가 이제 수감자들의 이제 과거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오. 베르길리우스에 의하면 그들은 원래 해결사 사무소를 차렸던 곳인 의사의 뒷골목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금을 모은다는 듯하다. W사의 워프 열차가 고장나는 일이 한번 겪고 나니 차라리 차량을 통해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듯하다. 인격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말해줘야 하는 건 아닐까 했지만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가만히 있기로 했다. 어쩌면 내가 한 말이 또 한 번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 들어서였을지도 모른다. 이스마일과 사이가 이렇게 된 것처럼. 자, 걸려라. 오, 걸렸어. 이걸로 완성이네요. 마침 밀물대네요. 지금 출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보트 형태로 전환! 오! 이렇게 변하는군! 이 차량을 설계한 분이 존경스럽네요. 사실 저도 듣기만 들었지 실제로 이렇게 작동하는 건 처음 봐서 아마 이 차량의 핵심만 건재하다면 다른 형태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을걸요? 어떻게 이런 코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가 않네요. 네, 파우스트는 대단합니다. 자, 그럼 다들 탑승하세요. 물가에 가서 배로 다시 전환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배의 모양을 한 메피스토 팰레스 안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수위에 맞춰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스마일과의 사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이지만 우선은 이스마일을 챙겨주려고 노력하는 몇몇 수감자들이 있으니 그동안 대책을 더 떠올려 봐야 할 것 같다. 데우스로 나아가면 또 무언가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잘 나아가네요. 그럼 우리 이제 돈 받아서 외식하러 갈 수 있는 거야? 돈이라면 아까 받았어요. 계약 이행 완료하자마자 제비아치 협회에서 보낸 배송 전문 해결사가 오시더니 바로 잔금을 치러주시던데요. 오,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회사였는데? 좋아! 잔뜩 벌었으니 오늘은 크랩게 말고 오랜만에 돼지고기 어때? 삼겹살로! 좋죠, 누님. 그런데 미카, 네? 이번 개조 목록에 잠수 기능도 있었어? 그럴 리가요? 저거 기우는 것 같은데. 야, 빨리 물 빼! 양동이는 어딨죠? 구멍을 찾았어. 이곳에. 출발할게. 보글보글. 구명보트 꺼내올게요. 위약금 낼 준비나 해야겠네요. 좋았군. 어떻게든 물을 빼고 카론이 노를 저어준 덕에 우리는 다행히 센터로 돌아가 재수리를 받은 뒤 출항할 수 있었고,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든 데우스를 향해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다. 어씨, 가라로 일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이제 스토리가 그거네. 뒷문 방들에 대하여 제1회 발푸르기스의 밤, 이런 식으로 가네요. 제1회 발푸르기스의 밤은 그냥 저거를 봐야 될 것 같네. 오케이, 그러면은 뒷문의 방들에 대하여 1, 2화밖에 없네요. 이어지는 스토리구나 이게. 수감자들의 업무 종료를 승인합니다. 드넓은 호수 한가운데 떠 있더라도 언제나 하던 일과에는 어김이 없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변동 가능성을 가진 최대 12시간의 수면 및 휴식을 시작합니다. 좋은 밤 되시길. 여느 때와 같은 떠들썩함, 여느 때와 같은 한가롭고 늘어지는 분위기. 이런 평범한 시간들이 썩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나쁘는 아닌 듯 했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라면 유사 어딘가에 있을 로보토미 집으로 향한 유사 어딘가에 있을 로보토미 집으로 힘찬 항해를 이어가야 했지만 우리는 제대로 나아가지도 못한 채 연안의 배를 띄워놓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다. 사고가 일어난 것은 아니고 아직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하우스텔 설명이 있었다. 아마 K사 때처럼 모종의 진입 절차가 준비되어야 하거나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우리는 망망대해에 놓여 하루종일 호수를 쳐다보거나 쓸데없는 잡담을 주워 섬기는 수감자들은 지루함을 토로하긴 했지만 우리가 주고 몸과 마음이 고되어지는 일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흔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마다 여유를 가지며 이 연안 위에서의
뱃놀이를 만끽하고 있었다. 자네 정말 괜찮은 것이오? 수없이 말했으나 또 한 번 대답하자면 나는 괜찮소. 속에 있는 것을 자꾸만 호수에게 되돌려주는데 그게 어찌 괜찮단 말이오? 이상이 놀라울 정도로 뱃멀미에 약하다는 것만 빼면 이 항해는 제법 평화로웠다. 이상, 이제 각자 방으로 돌아갈 시간이니까. 드디어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러게 방에서 좀 있으라니까. 벗들 또한 고충이 있어. 어찌 나 혼자 그리하겠는가? 당신만큼 고충을 느끼는 사람도 없는데. 융통성이 아쉬울 뿐이지만 그의 생각을 또 모르는 것이 아닌지라. 나는 더 말을 붙이기보다는 그를 조금 부축하며 이상의 방으로 향하는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고맙소 단테. 그럼 조금 있다 보겠네. 비틀거리며 문 안으로 들어서는 그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문이 닫히는 걸 지켜보았다. 관리자 나리! 그럼 본인도 먼저 휴식을 취하겠네. 그래, 들어가. 돈키호테는 이상이 들어갔던 문과 똑같은 문을 열고선 흐릿하게 보이는 방의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흐릿하게 보이는 방은 분명 이상이 들어갔던 공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볼 때마다 알쏭달쏭하단 말이지.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문을 여는 사람에 따라 공간이 바뀐다는 건 내겐 여전히 신기한 일인 것 같다. 굳게 닫힌 그들의 문을 뒤로 하고 나 역시 내 방이 있는 곳을 찾아 걸어갔다. 넘어갈 수 없는 공간 바로 앞 우측에 나 있는 문. 그 문 안은 수감자들과 조금 다른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내 방으로 가는 문과 거울 던전으로 들어가는 금속으로 된 문, 그리고 최강 던전과 얼마 전에 개방된 거울 굴절 철도를 향해 가는 문들이 눈에 잡힌다. 아직은 더 새롭게 생긴 문은 없네. 나는 괜스레 그 문들을 살며시 열고 내부에 무언가 바뀐 점은 없는지 찾아본다. 물론 이렇게 내가 확인해 볼 때 달라졌던 적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나만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길지도 모르고. 역시 그런 게 생긴다면 파우스트에게 보고해야겠지. 그런 불순한 생각을 했을까? 머리가 지끈지끈 울릴 정도로 시끄러운 알람 소리가 버스 쪽으로부터 울려 퍼졌다. 아이씨, 또 뭐야? 아이, 이거 그때 그거지. 곧지. 볼륨 좀 내리라고. 황급히 문들이 있는 복도로 돌아가 보니 이미 수감자들이 시끄러운 소리에 반응해 하나둘 문 열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이미 몇 번은 있었던 상황이라 익숙하지만 달콤한 개인 휴식 시간을 방해받는 건 썩 개운치 않은 일일 테니. 단테, 마침 잘 되었네요.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응. 파우스트와 함께 운전석에 있는 곳까지 돌아왔다. 파우스트가 버튼을 열어 눌러 알람을 끄자 동그란 화면 안에는 무언가 복잡하게 글씨가 빽빽하게 들어차기 시작했다. 새로운 공간이 생긴 거야? 아무리 파우스트더라도 해독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다소 필요로 한답니다. 그건 그렇지. 이 귀청 떨어지는 알람은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알람과 함께 거울 던전도, 최강 던전도, 거울 굴절 철도도 찾아왔던 것이다.
타이밍이나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연히 철도가 있는 곳 문을 열어봤는데 새로운 무언가가 생길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어. 그쪽은 아닐 확률이 제일 높죠. 아직 2호선으로 가는 문의 불도 꺼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빠른 시기에 올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네요. 그것도 그런가? 처음 철도가 나타났을 때는 꽤 당황스러웠다. 새로 생긴 문 안에 테두리가 파랗게 빛나는 문이 떡하니 놓여 있었고 그 문을 열었더니 맨 처음 탈 것이 떡하니 서 있었으니까. 메피스토 팰리스랑 어딘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게 내가 몰랐던 탈 것이라는 게 느껴지는 기묘한 기분이었지. 철도를 처음 마주했을 때의 기억이 강렬한가 보군요, 단테. 하긴 파우스트가 내부를 확인하려고 진입했을 때 격렬한 반응을 보이셨기도 하고요. 그건 내 뒤에 있던 수감자들도 전부 놀랐었어. 다행히 그 탈 것이 나와 수감자 모두를 태우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아서 망정이지. 그렇게 말을 덧붙일 생각이었지만 파우스트는 방금까지 눈이 빠지도록 들여다보았던 모니터를 뒤로 하고 물러섰다. 꽝인가? 네. 이번 변동성은 저희가 사용할 법한 게 아니네요. 벌써 새로운 문이 생기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빠른 묘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긴 했어. 던전과 철도가 처음 나타난 시기도 묘한 시점이었습니다, 단테. 언제 새로운 요소가 관찰될지 모르니 섣부른 고정관념은 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메피스토 팰리스의 엔진이 변동성을 감지해서 울리는 알람은 복도 어딘가에 새롭게 드나들 문이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들어섰다가는 정말 되돌릴 수도 없는 공간이 열릴 수도 있으니 확실하게 파악해둬야겠죠. 히스클리프도 두 번이나 그러지 않을 거야. 아마. 섣부른 고정관념은. 아무튼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 남은 휴게 시간을 즐기는 편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편하게 쉬세요, 단테. 그 말만은 남기고 파우스트는 여느 때처럼 문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또 덩그러니 남겨진 버스, 배의 안. 아직 꺼지지 않은 모니터 안에 수많은 문자들을 바라보았다. 숫자, 알 수 없는 형상의 문자. 무언가를 형상화한 듯한 그림이나 기호들. 그런 것들이 어지러이 띄어있는 모습을 보다가 나는 고개를 휘휘 저었다. 이상히 느끼는 멀미가 이런 느낌일까? 괜히 메스꺼워지네. 분기증이 올라오려는 걸 애써 누른 채 나는 천천히 방을 향해 돌아가기로 했다. 오늘은 일찍 쉬기로 하자. 예, 야, 이제 님버스 컴퍼니 스토리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원래 제일 재밌을 것 같은 스토리 이전에 좀 끊어야지 다음에 좀 재밌게 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미니 에피소드 뒷문방들에 대하여 딱 여기까지만 보고 제 1회 발푸르기스 밤은 다음 방송 때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